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항상 있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나의 일, 사랑하는 나의 미래, 사랑하는 나의 희망, 사랑하는 나의 꿈. 사랑을 붙여보세요. 왜냐면 내 말을 자꾸 좋은 말을 반복할수록 희한한 현상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고 싶잖아요. 뭐든지 받고 싶잖아요, 사람의 이 기본적인 욕구가. 그런데 받고 싶다는 것으로서는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누고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차올라. 자꾸 사랑이 솟고 내가 막 차오를 때 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듣고서 사랑의 눈빛,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위가 돌아와요. 꼭 해 보세요. 왜 오늘은 이 행복 멘토로 제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것에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해서 이 멘트를 했고요. 제가 드디어 이 영상도 제가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영상이었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하고 싶은 영상 하는데 이제 계기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캐나다 이민 꿈꾸는 2030 청년들의 5월 도전 이야기. 제가 사실은 가장 부럽기도 하고, 왜 젊음이 부럽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왜냐, 나는 20대 때 그걸 못 해 봤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애국에 캐나다랑 미국 나오면 제일 부끄러워서 자기 전공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영문학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저희 80 년대에 그때 그 공부가 무슨 스피킹 위주인가요? 다 뭐 영문학과 나와도 진짜 문학 위주고, 거의 내가 별도로 영어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대학 나와도 영어 말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조금씩은 하긴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쩌면 지금도 써먹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 꿈도 유학을 가는 꿈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영문학을 공부를 하면 애국에서 정말 멋있게 1 년, 2년 다 해 보는 게 모든 저희 과 학생들의 로망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과에서 뭐 두세 명 정도 가나 부잣집 아이들 외에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았었어요, 사실은 대학 생활이. 거의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벌어서 제가 다 학자금 먹고 사는 거 다 해결을 했었고, 제 주변에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만 봐도 제 친구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그 벤치에 앉아 갖고 맨날 그 얘기했어요. "야 비행기 값만 있어도 우리 가겠다. 그치? 근데 비행기 값이 없다." 그 정도로 로망이었는데 요즘 20-30대 분들은 아 정말 멋있어요. 왜냐면 뭐든지 이 풍족해. 가만히 보면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학 가서 영어 아니라 뭐도 다 해. 그리고 그게 오픈돼 있어, 이 세상이.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거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요즘 20-30대 분들이 인제 이게 요즘 종종 이게 많아져요. 이렇게 문의하는 것도 그러고 댓글도 보고. 근데 한 분이 메일이 왔어요. 20대 어 많은 나이래 근데. 나 이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20대 후반인데 나이가 많아서 좀 걱정된다고. 근데 이분이 인제 옛날에 6 개월 동안 유학생 비자로 밴쿠버에 살았었대요. 그리고 인제 지금 한국에서 직장 갖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왜 그랬잖아요. 유학을 여행을 하면은 바람이 들어서 이민병이 생기면 계속 그게 간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제나 저제나 찾아보시다가 제 컬리지 추천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문의가 왔어요. 약사 보조과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내가 번 돈으로 그거를 다 몰빵을 하면은 돈이 모자라서 5 호를 1년 해서 인제 학생 비자로 가면 어떻겠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20-30대 특히 싱글 분들은 무조건 공부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요. 왜 그러냐면은 5 월부터 해야 캐나다 사회, 캐나다 사람들 매너, 캐나다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회사 분위기 어떤지 어딜 들어갔든 그거를 깨닫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정말 그 한국 분위기 속에서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하고는 자세 자체가 틀리고 마인드가 틀립니다. 제가 이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몰빵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유학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한국에서 뻔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학자금에 넣더니 몰빵해 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걱정도 되고, 그리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면 어떡하냐. 고민 참 많죠. 그래서 이분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제 영상 중에 또 제가 그런 말도 했나 보죠. 어, 하나 안 하나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자. 이 말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연기가 팍 생겼대요. 이건 정말 저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버킷리스트로 남아요. 그게 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있다면서요. 근데 뭐 이까짓 거 응? 애국 가서 공부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안 죽어요. 제가 해 보니까 저 살아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힘든 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를 내가 정말 끝까지 후회를 할 것 같다 안 하면,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안 하면은 끝까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고민되고 하고 싶고 열망이 막 아무 때나 솟구쳐요. 이민병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딱 해 보면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안 하든 후회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왜 안 될 이유가 없죠. 왜냐? 성공할 때까지 해 버릴 거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일단 결심하게 되면요, 뒤를 보면 안 돼요. 내가 그 영상 올렸죠. 대한민국 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학교를 입학하라고. 아니, 학교 입학했으면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지. 왜 뒤를 봐? 보면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아시죠? 그래서 일단 해 보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할 게 없어. 다 했으니까. 내가 만족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은 2030 5월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제가 메시지도 전하고 싶고, 정말 격려하고 해 주고 싶고 꼭 도전하라고 싶어요. 왜? 제가 못 해 봤어 그때. 그때 못 해 놓으니까 나이 40에 애들 끌고 와. 여러분, 젊은 분들 지금 바람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애들 끌고 와요. 거의 그래 거의. 알게 모르게요. 저도 이민이란 걸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젊었을 때 20대 때 학창 시절 때 잠깐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40대 때 이렇게 연기서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저는 그 병도 아니었는데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안에서 한번 이렇게 그 어떤 소스를 주면서 자꾸 이끌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2030 세대분들 아마 분명히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실 거예요. 도전하세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이 그 캐나다 그 이민국의 정부의 현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고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나이 또래, 나보다 60대 70대 분들이 이민 1세대잖아요 사실은. 이민 1세대의 주 이민 카테고리가 뭐였죠? 사업 이민, 투자 이민. 물론 그때도 영어 잘하고 기술 있고 그런 분 능력 있는 독립 이민자들도 조금씩 오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식당이나 뭐 마트나 이렇게 취업 이민으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여기 살고 정착한 사람들을 평균 그 분포를 보면은요, 저희처럼 사업 이민, 투자 이민이 가장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캐나다 인구도 작고 경제 성장이 워낙 둔한데 늦는 이 사회를 그나마 이만큼이나, 그러니까 저희뿐이 아니라 뭐 중국인도 인도든 뭐 각 나라에서 이민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와서 사업할 사람, 경제 성장을 이룩할 만한 세대가 이렇게 사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 돈을 갖고 와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캐나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벌써 한 15년, 20년, 30년 다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 투자만 해 놓고 일 안 하고, 사업 이민도 해 보고 둘 공통 특징이 영어가 안 되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나이 먹어서 연금만 타먹고 있는 거야. 심란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부 입장이 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돈벌이가 좋은 유학생들, 참 그 돈벌이 좋습니다, 이 나라. 그래서 유학생들을 많이 받고요. 적극 장려합니다. 이 소도시까지도요. 그래서 그 소도시까지 다 유학생이 많은데 이 유학생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모두 또 2 년, 3 년, 4년, 뭐 중학교 때 온 뭐 고등학교 때 온 학생들도 있고요. 3 년, 4 년, 그 대학까지 하면 뭐 6 년, 7 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취업의 기회도 없고 정부에서 어떤 보장을 뭐 워크 비자를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쫓기다시피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가서 군대 갔다 와서 한국에서 살고 다시 뭐 돌아오면 또 시작하고, 이게 악순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모든 사업이민 투자이민이 클로즈 딱 해 버리고 다시 어 조건을 강화해서 영어하게 하고 투자이민을 아예 없애고 뭐 쾌병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유학한 학생들한테 워크 비자를 줘서 취업할 기회도 주고 영주권까지 해서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젊은 층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이민 캐터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유학하는 학생들을 계속 키워서 이 사회에 뿌리박게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은.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얘기 언급했을 거예요. 정말 유학생들 아깝다고. 여기서 영어 잘해, 기술도 있어. 근데 스폰서를 못 받는 거야.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30 세대분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영어도 좀 힘들고 뭐 여기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It's okay.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이제 그 방법이, 다만 좋아진 거는 여러분도 여기서 유학하면은 워크 비자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문이 넓어진 겁니다. 아주 이 지금 현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오셔 가지고 그 2030 세대들도 돈 얼마나 벌어 있겠어요 지금, 샐러리맨들은. 그 돈 가지고 유학을 다 하려니까 몰빵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아니면 뭐 딱 쓰고 나면 제로야. 그럼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진짜 오시면은 5 월부터 권하라고 싶어요. 특히 2030 세대는 5월 비자를 준다면서요. 무조건 받아 가지고 와서 설령 와서 몇 달 만에 학교를 가더라도 받고 와서 쉴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여기 문화와 생활 방식과 매너와 이런 거를 다 배울 수 있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사실은. 학교에 가면은요 공부밖에 안 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빨리 공부 가르쳐 가지고 자격증 하나 따 갖고 사회생활 하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한국에서 2030 세대에 오시면은 그 문화, 여기 사회생활 매너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은 캐네디언 사회에 갑자기 들어가도 왕따 아닌 왕따 당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방법을 몰라. 몰라서 헤매고 상대방이 무슨 말 때 내가 어떻게 제스처 취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장구를 취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5 월 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5 월로 딱 인제 비자를 받고 왔어. 근데 이제 어느 걸 해야 돼? 영어가 하나도 안 되면 뭘 해요? 마트라든가 식당 3대 업종 가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외국인 회사 레스토랑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 월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꼭 하고 오세요 진짜. 지금부터 네 모든 걸 잊고 내 진짜 다 차단하고 영어와 3 개월이든 6 개월만 마라톤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왜? 오겠다면서 온다면서 영어 안 되면 꽝이에요. 또 똑같아. 반복해. 과거에 이렇게 그냥 영어 안 돼 가지고 그냥 중노동하면서 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나면 허탈해 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영주권 받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영어 하시고 5 월로 와서 영어가 좀 되면은 길이 진짜 많아요. 정말 외국인, 만약에 영어만 쪼끔 되면은 외국인 레스토랑도 좋고 그것도 배울 게 참 많은 데예요. 뭐 막말로 뭐 헬스케어 쪽도, 아니면은 무슨 공장도 외국인 회사들이 하는 데는요. 그 외국인의 그 노동법이라든가 외국인의 사고방식, 외국인의 문화생활, 외국인의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것까지 다 배우게 돼요.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 안 돼 가지고 여기 와도 똑같이 한국식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똑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햄버거 못 봤다 그랬죠. 거기서 그냥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똑같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2030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와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 년짜리 주잖아요. 5 월로 하다가 딱 봐서 뭐 1년 동안에 인제 내가 그게 좋은 게 그동안 학교도 막 여기저기 알아봐요. 알아보시다가 이 학교도 그 컬리지도 가 보고 저 컬리지도 가 보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얘기도 나눠 보고 하다 보면 내가 또 일하면서 내가 어떤 정성이 맞을까 또 여기 캐네디언들 사귀다 보면은 추천도 해 주고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어느 직에 가든 거기에 어떤 전망이 좋은지 그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점이 많으니까 모홀로 가서 알아보다가 내가 어플라이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도 벌죠.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일단 5월 비자가 있으면 좀 3 대 업종도 내가 퍼스트 타임 완잡 하나 갖고 또 저녁 때도 파타임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일요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많아요. 젊어서 뭘 못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걸 알았으면 내가 무조건 이거를 해 왔을 거예요. 그때도 있었나? 엄두가 안 나고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하고 둘이서 하늘만 쳐다보고 떠나는 비행기만 보고 '야 누구는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유학까지 가고.' 이랬다니깐요. 그래 봤자 뭐해.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못 와서 난리야 지금. 그래서 2030 여러분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응원합니다. 꼭 5월 비자로 와서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살아보고 아니면 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해 봤기 때문에 미련도 없어. 그리고 한국 가서는 '아 내가 살 곳은 한국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더 잘 살게 돼요. 근데 미련만 갖고 뭐가 그냥 대충 상상으로만 '아 뭐가 좋지, 뭐가 좋지.' 이렇게 하면요. 그 쓸데없는 희망 가지고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제대로 일이 안 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콩밭에 가지 말고 마음만 가지 말고 몸으로 오세요. 와 가지고 도전해 보고 기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 공부하고 악착같이 해서 하고 20대 30대 초까지는 30대 중반 거의 후반까지는요 안 쓰러집니다. 근데 40대 후반은 조금 이제 힘이 들죠. 근데 우리는 인제 어떤 모성으로 우리 엄마 세대는 인제 모성과 끈기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죠. 저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2030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오히려 2030 여러분들이 이 좋은 기회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또 기회가 되면 한국도 돌아가서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전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정말 좋아하고 제가 많이 응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청년들 보면은 제가 인제 시간이 지금 굉장히 내가 막 촉박한데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도 하고 싶고 마음이 막 그래요. 또 제가 이 얼마 전에 또 그걸 해 봤고 그래서 힘내시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도전하시고 응원합니다. 힘되시죠? 그 저한테 메일 주신 분 꼭 보셔야 되는데 보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행복하세요.